퇴사를 해야 될지 워킹맘으로 살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4세 고시가 무슨 말이에요? 초등 입시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학군제 하면 대치죠. 대치해서 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카더라가 있다면 카더라를 일단 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멘토스 브런치에서는 각 분야 멘토들과 함께 다양한 키워드 브런치를 즐겨볼 예정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일이면 일, 교육이면 교육, 또 육아까지 정말 슈퍼 워킹맘이죠. 교육 전문가 방종인 편집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첫 코너에 맞아요. 제가 첫 번째 게스트인가 봐요. 첫 코너를 제가 편집장님이 만들었잖아요. 저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교육 전문 기자 출신으로 교육대 기자 TV를 통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 소통하고 있고 교육 트렌드로도 알리고 있는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0만 구독자시잖아요. 예,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아직 좀 간당간당 해가지고요. 편집장님을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네. 이 책을 작년에도 내주셨고 맞아요. 또 올해도 교육 키워드 책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교육에 있어 발빠르고 빠삭하신 분이 과연 영유아기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할까 네네.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우리 또 친분 제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이신데 되게 매력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네. 교육대 기자 TV 방종인 편집장님으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엄마 방종임으로는 맞아요. 또 생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파보고자 네.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매력 발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워킹맘이에요. 워킹맘 몇 년 차시죠? 워킹맘 지금 12년 차. 12년 차. 첫째 아이가? 네, 12살. 12살. 그러면 만으로 11년. 년이네요. 네네. 11년 됐고 또 둘째가 있잖아요. 꼬꼬마입니다. 7살이에요, 7살. 7살. 우리 아마 구독자분들 아이들 연령이랑 그렇죠. 네. 비슷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워킹맘으로 순탄치 않잖아요, 사실. 예, 지금 한숨부터 한번 쉬고 시작을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사투,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뭐 아이들 보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틈틈이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을 잘하고 싶지만 또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지? 근데 저는 살펴보니까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렇죠. 네. 아무리 워킹맘 뭐 돈에 대한 가치도 물론 소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워킹맘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더 열정적으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영혼을 갈아놓는 아이도 그럼요. 보고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너무 그렇죠. 지칠 너무 때,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연령이 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영유아가 보니까 많으시죠? 퇴사를 해야 될지 네네.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을 좀 잡고 병행해야 될지 워킹맘으로 살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후회 없으시죠? 워킹맘으로 단 한 번도 후회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이 두 개를 잡기 위해서 놓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서는 아이 생각, 집에서는 또 회사 일 생각. 생각. 일상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을 사랑하고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이거 연장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치가 있다면 좀 더 판단이 좀 편하지 않을까? 선택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보다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은 뭐 워낙 제가 옆에서 볼 때도 네네. 완벽하게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죠. 네. 근데 아이들한테 편집장님은 네. 어떤 엄마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엄마 어떤 엄마야? 너희들한테 어떤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일하는 엄마, 바쁜 엄마 내지는 엄격한 엄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훈육을 제가 강하게 시키는 편이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부드러운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랑 둘째가. 네. 그래서 정말 놀랐거든요. 어떻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지킨 부분에서 아이들이 부드럽다고 키울 느끼지. 때 네, 지금까지 지켰던. 유지를 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밥을 먹습니다. 어.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화려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밥 먹을 때 확인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숙제했어? 뭐 했어? 그 시간이 워킹맘들은 짧은 이 그쵸.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하니까 체크하는 시간. 예,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는 지시하는 시간인데 저희는 그냥 식탁이 풍요로운 시간이에요. 한 번도 밥 먹을 때 다른 부분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전혀 공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상의 부분, 사회의 부분, 남편과 저의 고민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식탁에서만이라도 평화롭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고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식탁에서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녁 약속을 안 잡으시는. 네, 저녁 약속을 저는 안 그쵸. 잡아요. 네. 네. 만약에 확인할 일이 당연히 있죠. 저도 숙제 검사도 해야 되고 지시할 것도 있고 이거는 끝난 다음에 합니다. 무조건. 분리를 딱 정확하게 시켜주시는군요. 네,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역할을 분담 아주 철저히 합니다. 남편의 역할, 저의 역할을 좀 나누는 편이에요. 만약에 각자 혼자 있을 때 아이들 혼자서 봐야 될 시간도 분명히 있죠. 이럴 때 서로 다른 육아관을 펼치고 교육관을 펼치면 아이가 산으로 가죠.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한 명은 허용적이고 한 명은 통제적이라면 통제하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아이가 눈치를 보다가 허용하는 분이랑 같이 있으면 핸드폰 줘.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일관성 있게 지키는 교육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교육관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강연도 같이 가시고요. 같이 유튜브로 본다든지 이런 고민하는 시간 왜냐면 이게 필요한 것 살아온 같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럼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네네. 만나서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신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한 1년 싸우잖아요. 그럼요. 1년이면 다행이에요. 10년 다행이죠. 동안 싸우는 경우도 정말 있으니까.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기 때문에 아이를 맞습니다.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맞춤 부분을 아이한테 적용하는 부분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세 번째. 번째는 아이한테 지시보다는 질문을 합니다. 아, 유아 때는 훈육을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둘째는 지금 훈육형입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간 이후부터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이가 해결책을 좀 찾아볼 네, 수 네, 있게. 네. 영어 성적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 화상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말한 거잖아. 화상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라는 네. 해결책을 좀 가져왔다면 그 과정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렇게 어떤 엄마인가로 봤을 때 분명한 이 기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편집장님한테. 아이를 키우면서 좀 중요하게 두는 육아관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걱정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미리 걱정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네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바빠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상을 그냥 겪는 거. 그리고 어차피 20년 동안 아이랑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꾸미기 위한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20년 이후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모든 일은 아이가 겪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답을 주고 이런 기간보단 그 연습 과정을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아이가 롤링페이퍼를 친구랑 같이 단짝이랑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쓰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이거 무슨 글자야 하면서 보여줬어요. 5학년이잖아 이제. 시그널 탄젠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탄젠트가 있어요. 탄젠트. 그 친구는 친구가? 선행을 나간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저도 고민했어요. 고민을 막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텐데 친구는 먼저 배우고 있었나 봐.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이걸 한번 도전해볼까? 그랬더니 엄마 나도 조금씩 도전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선행을 하니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접근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는 네네. 있겠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필요한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를 믿어주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하기라 생각을 해서 너무 엄청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당연히 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양육자니까 이 부분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맡기려고 시행착오들이 본인의 인생에 되게 연습이 될 수 있고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연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 하면 제가 뭐가 떠오르나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궁금하네요. 트렌드. 편집장님은 사석에서도 트렌드. 이슈몰이죠. 네.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책을 봤더니 역시나 이제 교육 트렌드를 그렇죠. 엮어놨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네, 뭐예요? 초등 입시가 무슨 말이에요? 4세 고시가 무슨 네. 말이에요? 이게 현실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인 거죠. 지금 옆에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스튜디오 옆에 그 유명한 게이트가 있네요. 네네네네. 게이트가. 그래서 게이트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세고시잖아요. 나오는 그 사세고시예요. 친구들. 맞아요. 영어 유치원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중에 인기 있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4세부터 이 부분을 준비하는 레벨 테스트라든지 입학 테스트를 준비하는 이 부분을 4세고시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런 과한 경쟁이 예전에는 중고등 때 입시를 생각했다면 이게 점점 내려오고 내려오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초등 결정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몇 년 후에 제가 트렌드서를 쓴다면 1, 2년 안에 유아 결정론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다시 나올까요? 네. 유아 결정론이라고 그러니까 부를 수 그만큼 있으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내려왔을까? 내려온 부분은 체감을 하실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죠. 그러면 교육 기업들은 그들의 셈법으로 그들의 매출을 위해서 점점 내려와서 더 많은 파일을 대상으로 해야지 매출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80년대생, 90년대생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일단 사교육에 친화적입니다. 내가 맞아요. 한 번이라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점점점 학령 인구가 줄고 있지만 들리는 소문들을 보면 정말 입시가 더 치열해지고 치열하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몇몇의 대학만 선호하기 때문에 입시가 이렇게 치열하다고? 중고등 때 하면 늦는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더 내려와 볼까? 더 내려와 볼까? 이러면서 지금 4세고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려오곤 있었지만 이렇게 4세고시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쵸. 2, 3년? 뭐 많아야 3, 4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들, 유아 때부터 4세고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입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입시까지가 아니라 초등 고학년, 중등, 고등까지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그때까지 달릴 수 있는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경쟁이 치열하고 이럴 때일수록 확률 게임에 너무 크게 목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면 입시에 유리한 거 아니야? 그 확률 게임에 우리 정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네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 아이가 거기에 못 따라갔었을 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아이를 살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분명히 이 정보들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는 알 때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아이가 좀 자기 속도에 맞게 달리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편집장님이 그러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 교육 트렌드 네. 사교육 네. 좀 정확하게 요즘에 또 하나의 트렌드로 많은 부모님들이 들으셨을 그 멘트, 대치죠. 대치. 네. 대치에 대한 카더라도 정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예전에는요, 떠오르는 학군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목동, 중계동, 뭐 대구 수성구. 근데 요즘에는 답정너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학군지 하면 대치라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커졌고, 대치에서 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된 얘기만 많이 카더라가 돌리고 있고요. 워스트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사실 그렇게 듣지 못한 것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렇게 접근해야지 대치에 대한 로드맵을 마치 그게 당연한 정답인 것처럼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장님은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많이 만나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제 키워드를 편집장님의 자녀 교육 아, 네네. 많이 물어보시죠. 너무 많이 물어보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끝나면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죠. 유치원 어디 보내냐. 맞아요. 학원 뭐 보내냐. 학원 뭐 보내냐. 뭐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저보다도 더 입시, 수능이라든지 이런 교육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들도 많이 강연자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편집장님이 아이들을 좀 교육을 할 때 흔들리거나 조급함을 느끼거나 네네. 그러지는 않으세요? 베스트를 많이 듣죠. 저는 네. 대치동 가서 성공한 아이들도 정말 많이 보고 다른 학군지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봅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실패한 아이도 많이 봤어요.
베스트만 본 게 아니라 워스트도 그 이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모습들을 많이 네네. 보셨으니.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울부짖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정말 많은 사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쪽방촌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통돌이를 끌면서 다니는 모습도 많이 봤고 소아정신과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이렇게 양방향을 다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잡을 수가 네네. 있겠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흔들린다. 옆집 애가 너무 잘 됐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걸 적용했더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부분을 좀 놓고요. 다른 사례를 좀 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카더라가 있다면 카더라를 일단 끊으세요. 그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려면 내가 평정심을 갖고 이 부분이 왜 걱정되지? 내 양육과는 왜 이런 방향성으로 더 초점을 맞추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그런 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편집장님 아이도 지금 유초등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딱 요 시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영유아, 유초등 시기 키우면서 꼭 경험시켜줘야 된다를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경험시켜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는 지금은 뭔가 채워주시려고 부모님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데 네. 그 시간에 심심할 시간, 멍 때리는 시간, 방이 마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큰 울타리는 있대. 그 안에서 아이가 이 시간만큼은 숨 쉴 수 있고 이 시간만큼 심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레고를 계속 만지고 있네. 나는 왜 레고를 좋아하지? 부모도 장점이 저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심심할 시간을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주말마다 너무 뭐예요? 욕먹을 것 같은데 뭘까요?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죠? 네네. 토요일에는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10시에 가까운 첫째, 도서관. 둘째 데리고 네. 도서관에. 무조건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두면 안전한 공간에서 그냥 놔두는 거죠. 어.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이가 경제책 위주로, 경제 뭐 학습 만화, 경제책 위주로 아이가 계속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책보다 유독 그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내년에는 경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플랜이 생긴 거죠.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거나 얘기 안 하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아무거나. 걸 하기보다는 아이를 관찰하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방향이 딱 보인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두면 또 장점이 있는데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고 아이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세 번째 풀어놔도 위험하지 안전하고 좋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밥을 해결할 수 있죠. 너무 중요해요. 식당 가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 사 먹으면 또 싸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벌써 끝나요? 더 하면 안 돼요? 오늘 2시간, 3시간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주시죠. 멘토의 조언, 우리 엄마들한테 좀 멘토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흔들리는 세대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카더라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됐다는데 라는 얘기에 걱정되는 순간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그 걱정을 달래지 않으면 나 스스로 그걸 달래지 않으면 누구도 달래줄 수 없다라는 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카더라에서 좀 떨어져서 주변에 만약에 불편하게 하는 옆집 엄마, 맘카페 있다면요 좀 경계하셔도 좋겠다. 만약에 그런 걱정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 선배 엄마를 만나세요. 내가 영유 지금 레벨 테스트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일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10년 이후 시간적으로도 더 후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떨리는 이 마음이 조금은 작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시다면요 옆집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선배 엄마를 만나세요. 오늘 아마 보신 분들도 너무 응원과 위로까지도 받았고 또 좋은 너무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